하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는 원래 그래. 뭔가 수틀리면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걸리면 가만 안 가. 성심성의껏 소명하러 왔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이남희 팀장. 네. 원래 오늘 결론이 날 것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결론을 못 냈는데 네. 이 두 박스 해명이 논란이 된 모양입니다.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늘 소명을 하러 회의에 참석하면서요. 예. 두 박스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예.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했는데요. 여기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갈 사태 발언을 했을 때 관련 정황을 담은 것들, 회의 관련 발언들을 쭉 먹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들 열심히 했는지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자료까지 예. 가득 담아서 내가 이 당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증명하는 그런 서류들을 두 박스 준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박스 때문에 26일로 미뤄진 건가요? 아니면은 오늘 원래 결론을 낼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일단은 이르면 오늘 내겠다 이렇게 네. 또 윤리심판원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결국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두 박스 해명 자료를 또 일일이 다 보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하기로 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죠. 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발언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다든지 주승용 최고위원께 내려갔던 그런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소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담은 서류인 것 같아요. 의정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거는 별 없었어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애초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논란이 됐고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하고 사과하러 가고 이런 과정에서 야, 빨리 징계해야 된다. 김동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윤리심판원이 빨리 지금 징계 절차를 진행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26일로 미뤄진 것. 이거 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그 결정을 미룬 데는 당 안에서 35명 의원인가요? 징계 이번에 좀 구제해주자 이런 서명이 있고 당 밖에서 이른바 친노 세력이 결집하는 이런 상황을 아마 윤리심판원으로서도 무시하고 그냥 FM대로 쉽게 해서 결정을 내버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쉽게 해서 친노 세력의 눈치를 본 그런 연기 결정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예. 정청래 의원이 두 박스를 들고 온 것도 그러한 일단은 현재 격앙돼 있는 징계론을 시간을 끌고 누그러뜨리면서 시간을 벌어서 징계수위를 낮춰보자는 전략적 그러한 포석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지금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서 검토를 다 했다면 오늘 짧게 소명만 들어보고 그리고 기존의 자료를 맞춰본 뒤에 결론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네. 조금 길어지는 게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갖고 있던 어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남희 팀장이 네. 윤리심판원 구성원이 누군지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분들이 친노인지 아닌지 어떤 성향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는 총 9명의 인사들이 있는데요. 4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바로 외부 인사가 5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구성원이 지금 문재인 지도부 때가 아니라 김한길 대표 지도부 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친노 인사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강창일 위원장이나 여기 계신 4분도 보통 친노로 분류되는 인사가 4분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고 외부 인사도 제가 친노 비노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당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친노 비노로 나누기가 참 좀 애매하다. 네. 백혜련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한명숙 지도부 때 2012년 공천을 받아서 친노 인사로 분류되긴 하지만 꼭 또 그 친노와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고요. 일단 김한길 대표 지도부 때 이제 다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개파색, 친노 예. 개파색이 좀 옅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남희 팀장한테 네.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분들 내부에서 오늘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과. 제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요. 예. 그 관련돼서 그 직접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제대로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 다만 당이 정말 그 최소한 당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다. 심판원 관계자 직접 오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지금 이 9명 중에 매우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하고 이런 사람은 없고, 특히나 법조인들이 많은데 어떤 그런 정에 얽매이기보다는 어떤 냉정하게 사태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탄원서 제출한 분들이 계셨어요. 네. 32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을 살리는 쪽으로 아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당을 살리는 쪽이라는 거 결국에는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징계도 수위가 있잖아요. 5단계입니다. 5단계나 돼요. 네, 5단계인데 어떤 단계의 징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정청래 의원이 20대 총선에 못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이제 5단계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센 그 처벌은 바로 당적 박탈 혹은 제명이라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의원총회에서 바로 국회의원, 그 소속 국회의원 절반,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원 자격정지 4단계, 3단계인데 당원 자격정지가 하루만 되더라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 3단계까지 받게 되면은 20대 총선에 선거에 못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1단계 경고, 2단계 당직자 직위 해제가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예상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공천 배제 대상은 당원 자격 정지까지죠. 당원 자격 네, 정지까지는 네. 아니 당직 자격 정지는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니고요. 네네, 여기 당원 자격 정지까지가 이제 공천 배제 대상인데 예. 지금 이렇게 온 언론의 주시 아래 이렇게 징계위를 열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정청래 의원의 그 막말 파동이 보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론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징계위를 여는 건데 그 징계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이 당원 자격 정지 혹은 당적 박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친노와의 또 전면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당직 자격 정지 이 정도로 하면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당원 자격 정지 이상 당적 박탈로 하면 그건 또 친노와 비노 간에 또 다른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될 것 같고, 참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한편 이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이 파동이 이렇게까지 오리라고 아마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오늘 또 2박스나 되는 해명 자료를 들고 거기 징계위에 가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데, 이런 상황이 예. 올 줄 예상을 했다면 공갈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러니까 어떻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전쟁이 쉽게 다음 주 26일입니까? 예. 그때 어떤 결론이 난다 해서 곧 쉽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 국회의원으로서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청래 최고위원의 인생 격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저희가 인생 그래프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과거에 보수파원 원장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정청래 최고위원의 대학 시절부터 돌아가 예. 보겠습니다. 1989년에는 미 대사관 점거 농성 때문에 바로 6년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당시에 어떤 대사관 그 담당자에게 뭐 사과를 했다 예. 얘기는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게 본인이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마포에서 보습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랬군요.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그러니까 17대 총선에서는요, 바로 정청래 의원, 주로 이제 탄돌이라고 불리는데 탄핵 풍과 더불어서 역풍, 본인이 예. 역풍을 맞아서 아무튼 17대 총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됩니다. 네. 하지만은요, 18대 총선 때는 그 낙마하기 전에 얘기를 하죠. 이분이 원래는 원조 친노가 아니었어요. 정동영 그 대선 후보와 매우 가까워서 그 정동영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요. 2008년 총선에서는 떨어졌죠. 그리고 그랬군요. 19대 총선에서는 네. 다시 올라가겠네요. 당선이 예. 되면서 그때 뭐 낙곰수 열풍 이런 것들 같이 맞물리면서 왔고요. 2015년 2월에는 네. 최고위원까지 당선이 되는데 결국은 이 막말 논란에 휘말리면서 어떤 좀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보니까 여기 이게 좀 관심이 가는데 정동영 전 의원의 최측근이었는데 왜 친노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친노가 됐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원래 친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친노의 뿌리가 된 노사모의 핵심 멤버였고 국민의힘의 주요 멤버였습니다. 예. 다만 정동영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그 정동영 의원을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예. 말하자면 친정 의원이 됐을 뿐이지 그리고 또 정동영 의원을 적극 옹호했을 뿐이고 실제로 정동영 의원이 이제 낙마하고 이후에 당에서 영향을 상실했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친노적인 경향성, 다시 말해서 친노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같이 동조해왔고 오히려 그 문 대표가 적극 부상한 이후로는 문 대표와 노선을 같이 할 만큼 예. 적극적인 사실 계속적인 친노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결국엔 막말 정치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 정청래 의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전원책 변호사 오늘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대법관들을 고발을 한 뉴스가 나왔던데 그 뉴스는 뭔가요? 예. 이 한명숙 전 대표, 예. 뭐 역시 친노 좌장이죠. 한명숙 전 대표가 2013년 9월 16일입니까? 예. 9월 16일에 징역 2년에다가 그 추징금 8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예, 그렇게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았는데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선고가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곧장 이튿날 수감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을 하고 나서 대법원 2부가 하필 그 담당 재판부였어요. 예. 그래서 예, 후임 인선이 계속 늦어지니까 이 한명숙을 구하기 위한 예, 어떤 그 행동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을 들었죠. 자, 결국엔 그래서 보수성향 시민단체에서 대법원장과 예. 그 해당 그 재판부의 그 대법관 두 분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참 재판 빨리 해야겠습니다. 아마 계속 이게 논란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특권 그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항상 경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답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소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